자, 이제부터는 그 아이소프렌의 톨핀의, 그러니까 아이소프렌과 톨핀의 바이오신세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톨핀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이소프렌이 2개씩 붙어가지고 모노톨핀, 4개가 붙으면 다이톨핀, 6개가 붙으면 트리톨핀, 8개가 붙으면 테트라톨핀, 그 다음에 이게 무한대로 붙으면 이제 폴리톨핀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내추럴 러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톨핀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였고, 사실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난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그렇잖아요. 생체 내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이루어져. 다르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학식이라는 것도 보면 이렇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화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게 그런 이유인데, 이런 톨핀 역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개념적으로 그냥 두 개 붙여가면 되잖아. 그 뭐 두 개 딱딱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좀 그렇게 우리 몸에서 그렇게 안 일어나면 뭐 그럼 됐지 뭐 그것까지 뭘 알아봐 뭐 이러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복잡하건 그냥 스킵하지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는 아니고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사이클, 그 회로 또 이런 경로를 필요에 따라서 차단하고 조절하면서 어떤 약제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작용, 또 그 작용 범위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체 내에서 이 톨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 한 번은 이렇게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사실 보면 그래 복잡한 건 아니에요.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익숙해지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톨핀의 그 바이오신세시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C5 아이소프렌 유닛을 이제 빌딩 블록으로 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C5를, 그래서 아이소프렌이 이렇게 떡떡 퍼즐 조각처럼 간다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붙여가는 과정이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붙어가지고, 여기 보이는 포스페이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렇게 요 부분, 예,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소프렌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뭐 저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C에 5에 H 8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다른데, 이게 다이메틸 아릴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래서 DMAPP라고 부르는데, 지금 굉장히 낯설지만 그냥 눈도장 한 번만 찍어 놓으세요. 요거 이름을 한번 추적해 보죠. 다이메틸이니까 다이메틸, 메틸이 2개 있네.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릴이라는 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아릴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요 부분을 갖다가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이제 모노포스페이트 하나만 붙었을 때는 모노포스페이트, 2개가 붙었을 때는 다이포스페이트, 3개가 붙었을 때는 이제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다이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또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도 불러요.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이로라고 많이 또 쓰는 경향이 있어서, 또 이 전체 물질의 약자를 갖다가 DMAPP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요거랑 이제 아이소모의 관계인데,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분자식은 똑같아요. 근데 구조식이 다르죠. 이중결합이 여기는 여기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있죠. 요렇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은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 할 때, 아이소펜테닐이라는 건 펜텐, C가 5개짜리 펜텐.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메탄, 에탄, 메탄, 에탄,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 펜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중결합이, 펜탄에서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펜텐이 되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펜텐. 그거랑 펜텐하고 어떻게 아이소 관계다, 이성질제 관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2개 있으니까 파이로포스페이트. 그래서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니까 I, P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질체가 똑같은 거예요. 스트럭처 아이소마라서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아이소프렌하고도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생체 내에서는 이 아이소프렌을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소프렌 또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핀을 만들고, 이렇게 가면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컨셉셔널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DMAPP랑 IPP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워 보이시면, 지금은 그냥 눈도장 정도만 찍어 놓으시고, 포스페이트를 2개 달고 있더라. 여기도 포스페이트를 2개 달고 있더라. 여기 보이는 아이스프렌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생겼다. 다르게 생겼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RL이라는 글자가 좀 낯설면은 여기 보면 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 RL이라는 건 마늘이라는 뜻인데 마늘. 마늘에서 이제 요걸 처음 발견했다. 마늘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RL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렇게 다시 그려보죠. 이렇게 생긴 부분, 요걸 RL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MAPP, IPP 요걸 그냥 눈도장 정도만 찍어놓자. 요걸 가지고서 만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체 내에서는 이런 그 털핀을 만들기 위해서 DMAPP와 IPP를 가지고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DMAPP랑 IPP를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뭐 그다음부터 뭘 만들어 갈 거 아니야. 이게 5개짜리니까 DMAPP, IPP가 C5 룰이니까, 그러니까 C5 룰에 의해서 이 5개짜리를 이걸 먼저 만들어 놔야 이 5개를 또 붙여서 10개를 만들고, 10개에다 또 10개를 더 붙여서 20개를 만들고, 20개에다 또 10개 더 붙여서 뭐 이렇게 30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제 그 백본이 되는, 기본적인 주춧돌이 되는 DMAPP랑 IP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붙여가는 거니까, 더 쉬워지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IPP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DMAPP로 변하고, 이 DMAPP 상태에서 IPP를 자꾸 붙여갑니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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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붙여가면서 자꾸 뭐 10개, 15개, 20개, 25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개가 아이소머니까, 2개가 아이소머니까 일단 IPP로 만든 다음에 아이소머라이제이션에서 DMAP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DMAPP에다가 이 DMAPP에다가 IPP 더하기, 또 그 다음에 IPP 또 더하기, 그 다음에 또 IPP 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IPP 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DMAPP랑 IPP가 만들어지는 거는 크게 2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MVA라고 합니다. 대개 진핵생물에 있어서는 이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이 남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그러니까 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고치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메틸 에리스리톨 포스페이트, 그래서 MEP라고 그러는데요. MEP. 또는 남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또는 MEP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박테리아라든가 뭐 그쪽 하등동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스킵하도록 하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 요걸 통해서 털핀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우리 동물한테서 인간에서 제일 필요한 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근데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트리털핀이잖아.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를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때 이 MVA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 MVA 패스웨이 어느 부분을 블락킹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콜레스테롤의 생산량을 조절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MVA 패스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MVA,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름부터가 좀 괴이하고 낯설죠. 메발로네이트가 뭐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또 MVA,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MVA라는 거는 메틸, 여기서, 그 다음에 발로닉 엑시드, 그래서 이걸 메발로닉 엑시드, 요거 메발로닉 엑시드에서 메틸에 표시하는, 물론 이제 앞에 저 다이하루시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메틸 발로닉 엑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메발로네이트라는 거는 이제 엑시드니까 엑시드에서 H가 분리돼서 나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메발로네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모두 생체내에서는 이온화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메발로네이트 엑시드 상태는 곧 바로 메발로네이트다. 분리된 거 마이너스 차지 띄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같이 혼용돼서 쓰는 개념이죠. 메발로네이트는 거의 뭐 메발로네 엑시드를 의미한다. 생체내에서는. 그래서 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가 뭐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메발로닉 엑시드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발로닉 엑시드 패스웨이 또는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메발로닉 엑시드가 뭐냐? 이런 엑시드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낯선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나온 슬라이드인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한번 응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틱 엑시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세틱 엑시드 너무나도 뭐 이건 잘 알죠. 식초, 빙초산 우리가 먹는 식초. 요거 같은 경우는 CH3COOH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옆에서 이제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CH3를 의미하죠. 여기 가서 CH3가 붙어 있다. 이걸 생략한 건데 그렇다면 요거보다 이제 좀 간단한 게 여기 아예 없는 거 CH3가 없는 거죠. 그러면 HCOOH가 될 것이고 여기 생략인데 여기는 H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포믹 엑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개미사는 포미카라고 그래서 뭐 포름알데히드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 뭐 포르모크레졸 뭐 이런 거 클로로포름 뭐 할 때 호름이란 말은 이 포믹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붙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C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되는 건 프로판에서 나온 거니까 프로피오닉 엑시드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고, 네 개가 붙은 거는 이제 뭐, 부치릭 엑시드, 부타놀 엑시드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 네 개짜리 C가, 다섯 개짜리는, 이걸로 발레릭 엑시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프릭, 뭐 카프롤릭,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로릭, 미리스틱,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스테아릭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18개까지. 그 다음에 쭉 더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방산이고, 여기 이제 지방 티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카프로릭 엑시드.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카르복실기가 한쪽에만 이렇게 달려있는, 모노카르복실기 엑시드다. 양쪽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래서 요 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소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산이 분류가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요 부분 발레릭 엑시드를 기억해 놓으세요. 발레릭 엑시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 중에 C가 5개인 거, 카본이 5개인 거를 발레릭 엑시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발레릭 엑시드. 이름이 뭐 발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름이 발레릭 엑시드냐. 어쨌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틸 발로닉 엑시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MVA 할 때 메발로네이트란 말이 바로 이 발레릭 엑시드에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발레릭 엑시드란 말은 발레릭이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바로 이 풀에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이 발레리안, 이 풀 이름이 발레리안인데 정식 학명은 발레리아나 오피시날리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이름이고요. 이 풀에서부터 이제 발견됐다. 이 풀에서 나는 향기의 원인이 이 발레릭 엑시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요거 조금 설명드리면 이 발레리아 오피시날리스, 특히 오피시날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피시날리스는 무슨 약효가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도 어떤 풀이 좀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약초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한 200년 전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걸 이제 수도원의 어떤 그 창고 같은 방에다 이렇게 보관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던 모나스터리에 있던 그 방 이름을 오피시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관하는 풀이다 이런 뜻이 내서 오피시널리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의미로는 무슨 약효가 있는 약초풀 뭐 이런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서부터 뭐 약초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전부 다 이 오피시날리스라는 이렇게 종명이 보통 붙습니다. 그래서 오피시날리스 그러면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좀 눈여겨서 봤던 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설령제 오줌 풀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이런 말을 자꾸 쓰는지 몰라. 나는 무슨 오줌 뭐 이런 거 왜 학명에다 좀 그런 말을 쓰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식 영어 학명으로 하다가 라틴 학명으로 하든가. 그리고 이제 발레리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랄까 투루스 진실되고 힘이 있는 뭐 권위 있는 뭐 이런 뜻이 돼요. 로마에서부터 유래가 된 이름 명칭인데, 로마에 그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그렇게 좀 뭐 진실되고 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집안에 어떤 품위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름으로써 이렇게 발레리아나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거기서부터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풀의 이름은 발레리안이다. 학명은 발레리아나 오피시날리스다. 근데 여기서 발견된 산 이름이 발레리게시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게 스트롱 헬시. 그렇죠. 여기 발레리우스. 그 집안 이름이 발레리우스였는데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런 발레리우스라는 뜻은 이렇게 강하다, 뭐 진실되다, 건강하다, 뭐 튼튼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온 이름이기 때문에 발레리게시드고, 이거는 시가 5개짜리다 하는 거죠. 모노카르복실리게시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그 여성들 이름이 붙여진다고 그러네요. 그 여성들 이름에 잘 쓰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 메발로닉 시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레릭 엑시드라는 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메발로닉 엑시드, 그다음에 발로닉이 발레릭하고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요. 기본 백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발로닉으로 바뀌었지만, 이 발레릭에서 시작된 이름이다. 그래서 이 발레릭 엑시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 5개짜리 펜타노익 엑시드의 그림을 이 아래에다가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보게 되면 이 발레릭 엑시드 여기 한 거랑 메발로닉 엑시드랑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백번 이렇게 가는 거 유사하죠. 물론 옆에가 뭐가 달렸지만, OH기가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노카르복실리 엑시드에다가 5개의 카본을 갖고 있다 하는 거는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올려보게 되면 발레릭 엑시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서 맷질이 하나 붙은 거예요. 맷질기가 CH3. 그래서 여기 맷질이라고 나와있죠. 맷질이니까 이제 CH3죠. CH3가 하나가 붙은 건데, CH3인데 왜 이렇게 그렸어요? 보통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CH3가 붙은 걸로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 끝에는 CH3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맷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맷질 펜타노익이 이 어원이 됐어요. 맷질이 ME라는 거는 맷질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붙는데 이렇게 2개가 와서 붙습니다. 여기 요 부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록시기가 2개가 붙었으니까, OH기가 2개가 붙었으니까 여기 보듯이 다이하이드록시가 되겠죠. 다이하이드록시.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명칭을 정성역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다이하이드록시예요. 그 다음에 3하고 5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번이죠. 3하고 5에 가서 하이드록시기가 2개가 붙었다. 다이하이드록시.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여기가 또 3번이니까 3번에 가서 이렇게 맷질기가 붙었다. 여기 맷질기가 붙었다. 그래서 3맷질 펜타노익 엑시드 5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다. 정식 이입하기 이름은 이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약자로서 이제 이니셜만을 따는 건데, 이 다이하이드록시는 이니셜을 따지 않았고, 맷질도 요거는 안 따고 앞에 있는 요거만 딴 거예요. 매만 딴 거예요. 이 맷질에서 매만 딴 겁니다. 매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매 발레릭이 돼야 되는데, 발레릭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돼 발로닉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매 여기로 로닉이라고 바꿨으니까 매 발로닉 엑시가 되죠. 그래서 맷질이었는데 매만 따온 거고, 그 다음에 발레릭인데 발로닉으로 바꾸고 매 발로닉 엑시드.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서 MVA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죠. MVA. 그래서 요거 보면 싫다. 저도 싫어. 저도 싫은데 이거 자꾸 익숙해지려고 쳐다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름의 유래는 이렇게 해서 이름이 메발로닉 엑시드라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발레릭이라는
애시드라는 이걸 기본 백본에 가서 여기 가서 메칠기가 하나가 붙고, 여기 3번 위치에, 그 다음에 3번하고 여기 5번 위치에 가서 OH가 붙더라. OH가 이렇게 붙었다. 3번하고 5번에 OH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다이하이드록시를 꼭 써주고, 그 다음에 메칠에 발레닉 애시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생략을 하고, 매만 따왔기 때문에 매 발레닉 애시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MVA라고 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발레닉 애시드는 C가 5개였지만, 메발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C가 6개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백본이 5개였잖아.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가서 메칠기가 하나 붙었으니까 사실은 6개짜리다. 카본이 6개짜리다. 그래서 이 카본 6개짜리로서 가다가 중간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다시 5개로 되면서, IPP, DMAPP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메발로닉 애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시작은 그 아세틸 코엔자임부터 시작합니다. 아세틸 코엔자임 A,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죠.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뭘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아세틸 코엔자임 A고, 화합물질을 만들 때, 생화학에서, 생체 내에서, 왜 우리 그 TCA 사이클,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도 보면 가장 그 카본의 원료로서 주입이 되는 게 아세틸 코엔자임 A 형태에서 주입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레이트가 되고, 트리카르복실레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NADH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옥살로 아세테이트죠. 아마 옥살로 아세테이트 상태에서 근데 다시 아세틸 코엔자임이 또 주입되고, 그 다음에 또 뱅글뱅글 돌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런 식인데, 거기서도 아세틸 코엔자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메발로닉 애시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아세틸 코엔자임 A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지가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변하는데, 이걸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아세틸 코엔자임 A에 여기 하나가 또 붙어.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틸 코엔자임 A에 하나가 또 붙어가지고, 그래서 4개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또 붙어요. 또 붙으면, 그때부터는 6개짜리가 되겠죠, 카본이. 아세틸 코엔자임은 카본이 2개짜리니까. 그래서 HMG 코어 A라는 걸로 변하게 되고, 요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6개짜리가 됩니다, 카본이. 그 다음에 뭔가 희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메발로닉 애시드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희한한 반응을 거쳐서 마술에 걸린 듯. 이게 마술봉이라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생체내에서의 엔자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하는, 생체 외에서 인비보가 아닌 인비트로에서 하는 과정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인비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엔자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메발로네이트에서부터 IPP가 만들어지고, 아이소펜테드 파이로포스페이트. 이게 다시 DMAPP로 아이소메리제이션, 이성질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세틸 코엔자임이 어떻게 생겼는데, 아세틸 코엔자임은 C가 2개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2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가서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이게 4개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를 2개가 쌍으로 붙은 걸 보고 아세틸 코 A라고 부르게 되죠. 코엔자임 A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4개가 되는데 여기 가서 또 하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세틸 코엔자임 A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이고, 그래서 6개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6개 만들어서 이걸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꿔가지고 결국 메발로닉 애시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포스페이트를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카본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면서 5개짜리 IPP, 그 다음에 DMAPP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짜증나죠. 저도 좀 짜증나는데, 근데 이거 말씀드리는 사람이 말을 짜증나게 하면 듣는 사람은 더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괜히 재밌는 척 하는 거예요. 저도 재미없어요. 자, 어쨌든 아세틸 코엔자임 A에 하나가 또 붙었어.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그때는 그걸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어. 하나 더 붙으면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 어떻게? HMG 코어 A라고. 이때도 그냥 아세틸 코엔자임 그냥 쭉쭉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런데 더 복잡해져도 어떻게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든.
이해가 안 돼도, 아니, 이해하기 힘들어도, 아니, 이해하기 싫어도, 한 번만 좀 해보자고. 한 번만 좀 따라서 해보시면, 이게 붙으면 이게 세 개가 줄줄이 쓰면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개통기, 그러니까 카르복실기가, 여기는 두 개인데,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벌어진 듯한 느낌이 나. 그래서 이 HMG 코에이라는 거, HMG 코에이라는 것은 뭐 약자인가 보면 하이드록시 메칠 글루타릭 코에이예요. 그러면 하이드록시 좋아. 근데 3번에 하이드록시가 있대. 뭘 말하는 거죠? 3번에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3번이니까 3번에 하이드록시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메칠기가 있다. 3번에 메칠기가 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다음에 글루타릴 코에이다. 요거는 좀 거시기 하죠. 글루타릴 코에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약자를 딴 겁니다. 이니셜을 하이드록시에서, 여기에 있는 하이드록시에서 H를 딴 것이고, H를 딴 것이고, 여기 있는 3번에 있는 메칠에서 M을 딴 거죠. M. 그래서 HM. 그 다음에 글루타릴에서 G를 딴 겁니다. 글루타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예, 지금 설명드리면 있는 이 백본을 글루타릭 액시드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글루타릭이라는 걸 글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이가 붙어 있으니까 SCOA가 붙어 있으니까 COA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이름이 길고 막 이걸 사람 어떻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3번에 가서 하이드록시, 그래서 H, 3번에 메칠 여기, 그래서 M, 그 다음에 글루타릴, 그래서 G, 그래서 HMG 코에이라고 그러대. 얘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저거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지금 이게 뭐 우리 지금 뭐 털핀 만들고 그냥 뭐 송진 만들고 뭐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스테로이드 만든다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화두잖아요.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뭐 농도를 낮춰야 된다는, 뭐 심혈관절에 뭐 문제가 된다는, 뭐 뇌혈관절에도 문제가 있고, 뭐 저거 뭐 혈압도 어떻고, 뭐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낮춥시다.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거, 뭐 나쁜 콜레스테롤, 뭐 HDL, LDL, VLDL, 뭐 별의별 거 다 나가지고 막 IDL 나가지고 어떻게 이거 합시다. 막 저는 지금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걸 그럼 어디서 이게 콜레스테롤을 덜 만들게 해야 되냐? 바로 이 HMG 코에이를 여기서 불락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HMG 코에이가 그 다음에 그 MVA로 가는 그 과정을 불락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요 다음 과정, 바로 요 다음 과정을 불락시킵니다. 불락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HMG 코에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요. 유명한 친구라서 얘가 왜 HMG인지 하이드록시 메칠 글루타린, 하이드록시 메칠 글루타린 약자였다. 정말 얘 유명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친구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HMG 코에이를 조금 한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한 거냐? 아까 아세틸 코에이가 붙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그리고 왜 이름이 HMG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게 모노카르복실리 애시드다. 그 다음에 저번 강의에서 다이카르복실리 애시드에서 조그만 맛만 보여드렸는데, 이 카르복실리 애시드는, 한쪽에만 이렇게 카르복실리를 달고 있으면 모노카르복실리 애시드고, 이게 양쪽에 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아세틱 애시드, 부치릭 애시드, 그 다음에 또 발레릭 애시드, 카프로릭 애시드, 그 다음에 포르믹 애시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쪽에만, 카르복실리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달고 있으니까 쌍팔로 양팔을 달고 있는 듯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양쪽에 달고 있다 그래서 다이 바로 이런 거죠. 꼭 개의 앞발처럼 이렇게 양쪽에 달고 있어. 그런 게 있나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쪽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양쪽에서 달고 있잖아요. 카본, 탄소는 두 개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달고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개랑 조금 달라서 얘를 좀 뒤집어 놨어요. 근데 이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양쪽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가 스트레이 힌드런스가 이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거나 다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양쪽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다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그래서 탄소가 두 개인 상태에서 양쪽에 카르복실릭 액시드를 갖고 있으면 이걸 옥살릭 액시드라고 부릅니다. 옥살릭 액시드, 옥살산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름은 이제 옥살리스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데, 옥살리스가 뭐냐면 괭이풀이라고 부릅니다. 괭이풀은 또 뭐냐면 고양이 풀, 괭이밥이라고 그러죠. 고양이 밥, 고양이 밥풀. 왜 그런 게 있어? 있습니다. 그 토끼풀처럼 생겼어요. 클로버처럼 생겼는데 클로버대로 훨씬 좁고, 클로버 비슷한데 뭐가 이게 고슬고슬 뭐 이렇게 피는 게 있어요.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노란 꽃도 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따서 한번 이렇게 씹어보세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 그거 먹는다. 그래서 맛만 보시라는 거니까, 뭐, 삼키지를 말고. 시큼합니다. 왜? 옥살산이 있어서. 옥살산이란 말이 바로 옥살리스, 예? 괭이밥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그 시큼한 맛의 원인이 바로 이 옥살릭 액시드입니다. 근데 옥살릭 액시드는 왜 시큼하냐? 카르복실을 양쪽이나 달고 있잖아. 한쪽만 카르복실을 달고만 있어도 아세트산도 시큼한데. 이 카르복실을 양쪽에 달고 있으니 옥살산은 얼마나 더 시큼할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양팔에 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C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탄소가 세 개 있을 때 양쪽 팔에, 카르복실릭 액시드를 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로닉 액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로닉.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C가 세 개일 때, 양쪽에 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네 개일 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는 탄소가 4개인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돌려놨지만 이 친구처럼 돌려놨지만 어쨌든 간에 양쪽에 가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강의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갖다가 숙신릭 액시드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숙신릭 액시드, 석신릭 액시드, 호박산. 왜 호박을 증류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석신음이라는 호박을 의미한다. 먹는 호박 말고 엠버. 예? 보석 중에 호박, 송질이 굳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뭐 호랑이가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때 나오는 게 이게 숙신릭 액시드, 뭐 숙신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호박산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면 C가 탄소가 4개일 때도 이렇게 다이카르복실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뭐 10개, 뭐 15개, 2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취하고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C가 5개일 때도 이렇게 다이카르복실릭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바로 이때, 이 양쪽에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경우를 보고 글루타릭 액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쪽에 다이카르복실릭을 달고 있는 C가 5개인 구조. 이걸 글루타릭 액시드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HMG 코에 있어서 HMG, G의 어원이 약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글루타릭 액시드. 그래서 요 백번을 그대로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백번을. 그러니까 탄소가 2개일 때는 다이카르복실릭 옥살릭 액시드, 3개일 때는 말로닉 액시드, 4개일 때는 숙신릭 액시드, 5개일 때는 글루타릭 액시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탄소가 5개인 양쪽의 카르복실릭을 가진 글루타릭 액시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루타릭 액시드 이제 다시 가져왔어요. 그대로 양쪽에 가서 이렇게 카르복실기가 달렸죠. 그래서 양쪽에 가서 이게 글루타릭 액시드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3번에 가서 하이드록시기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여기 또 3번에 가서 메칠기가 와. 3하이드록시 3메칠. HM이 됐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부분에 가서 요 파란색에 SC, 코엔자임 A가 붙어. 그러면 요 파란색은 글루타릴이죠. 글루타릴. 그래서 HMG가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3번에 가서 하이드록시기가 붙고, 여기. 3번에 가서 메칠기가 붙고, 여기. 그리고 요 파란색 요 부분이 글루타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HMG라고 부르고, 코엠자에 A가 붙었으니까 COA가 붙고, 그래서 요 약자만을 따가지고 HMG
코에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HMG 코에이는 여기 카본은 1, 2, 3, 4, 5 다섯 개지만 카본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요거 있잖아. CH3 여기. 그래서 5 플러스 1, 5 플러스 1. 이건 6개. 전체적으로 보면 카본이 6개다. 백본은 5개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백본 5개를 갖고 있지만, 거의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카본이 6개다. 뭐,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다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HMG 코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처음에 낯설어 보였지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걸로 이제는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하이드록시기가 있다. 여기 3번에 매치기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요 구조물이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다? 글루타릴 엑시드였다. 그래서 여기도 글루타릴이라 이런 말을 썼다. 거기에 코엠점의 A가 달렸다. 그래서 COA가 붙은 거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HMG 코어에까지는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발로니 엑시드로 변해야 되잖아요. 메발로니 엑시드. 그래서 HMG 코어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 멋진 친구다, 유명한 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메발로니 엑시드 MVA로 변하게 되는데, 뭐가 바뀌었나 보게 되면요, 이 SCOA가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SCOA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게 알코올기가, 하이드록시기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SCOA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OH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제 이름 붙이기가 뭐하니까 HM, 하이드록시, 그러니까 하이드록시, 그다음에 메칠, 하이드록시, 메칠, 그 다음에 글루타릴을 가져다 붙여가지고 HMG가 됐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메발로닉 엑시드, 이것도 뭐 이름을 억지로 만든 건데요. 그 말씀드렸죠. 발레릭 엑시드에다가, 메칠기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원래는 여기 기본 백본은 카본이 5개로 돼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백본은 5개로 돼 있어. 근데 여기 메칠기가 하나씩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5 플러스 1, 여기도 5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6개짜리가 된 거죠. 자, 이래서 SCOA가 떨어져 나가고 OH가 붙었다. 이제 드디어 메발로니 엑시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표시한 거는 SCOA가 떨어져 나가고, 부분이 OH로 바뀌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마술봉 이렇게 그리는 건요, 전부 다 엔자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엔자임 중에 이렇게 바꾸니까 HMG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 이거였어요. HMG 코일을 리덕션 했다. 그래서 리덕테이지라고 부르는데, HMG 코일 리덕테이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왜? 이걸 블락킹 시킨다니까? 이걸 갖다 뭐 작용을 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못 만들어진다. MVA가 못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스테로id이 못 만들어져. 콜레스테롤이 못 만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은 전부 다 요걸 갖다가 블락킹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요 자리를 딱 길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너 여기서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뒤로도 우리 몸은 이제 동물이니까, 동물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가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 뭐 카로틴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물론 이제 또 뭐, 저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위주로만 봤을 때는, 요 과정을 블락킹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쓰는 약이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뭐, 스타틴 약 중에 뭐, 굉장히 많은데, 이름들이 전부 다 스타틴으로 끝나요. 뭐, 어떤 약이 있냐면, 뭐, 아토바스타틴, 뭐, 프로바스타틴, 뭐, 심바스타틴, 뭐, 로바스타틴, 뭐, 전부 다 스타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약들의 이름 중에 무슨 스타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을 갖다 블락킹 시키는 거구나. 요 부분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망가뜨리려고 이 HMG 코어의 리덕타이즈를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작용하지 말어. 너 거기 스탑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밑에 있는 MVA가 못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밑에 과정으로 쭉쭉쭉 진행을 못하니까 결국 밑에 있는 스테로이드가 못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못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이 바로 이 스타틴이다. 스타틴이 작용기 전에 이 부분을 블락킹한다. 뭐 HMG 코어의 리덕테이즈. 그래서 HMG 코어의 또 HMG 코어의 리덕테이즈, 뭐 메발로니시드 굉장히 유명한 애들입니다. 근데 상당히 낯설죠. 상당히 낯설고. 근데 재밌는 게
뭐 그닥 재미는 없지만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또 털핀을 만든다니까. 털핀 C가 10개짜리 C가 10개짜리 그게 다 같은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내처가 문자가 하는 일이란 거는 그냥 건너뛰는 거 없어. 뭐 이유가 없는 게 없어. 전부 다 이렇게 리즈너블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스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이 된다는 거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거치고 대학생은 안 나와요.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리 뭐 이게 저기 뭐야 복잡한 물질을 만들지라도 그 기본적인 스텝은 그 기본적인 과정은 거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학생이 배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이 배출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과정이 결국 터피는 만드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스테로이드까지 만든다니까. 나중에 이제 뭐 카로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카로티노이드도 뭐 잔토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물하고 식물하고도 이게 좀 공통점이 있고 또 사람하고도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창조주가 하는 일을 보면 항상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약을 해.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면 그 원리를 알고 보면은 하나로 꿰을 수가 있어.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 뭐라 그래? 이게 좀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매가지를 딱 틀면 그 매가지가 무슨 말이가 있어요? 나라고 옛날 어른들이 뭐 이 매가지를 틀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아마도 모가지를 틀어라. 뭐 이런 말 같은데. 이게 뭐 목을 잡으면 상대방이 목을 꽉 졸라버리면 저를 어떻게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이 메가지를 잡아버리는 거. 그 과정이 어디다? 그 메가지가 바로 요 스텝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HMG 코일 리덕테이지 스텝, 요 스텝을 블락킹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왜냐면 레이트 리미팅 그리고 그다음에 일리버서블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돌아갈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내과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눈에 훤하겠지만 나머지 뭐 다른 분들이야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오시겠죠. 저도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어요. 낯선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피니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생화학이나 이 바이오 신세시스 과정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이게 계단 밟듯이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 밟듯이 이해를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발로네이트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6개라고 그랬습니다. 카본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포스페트를 하나씩 붙이고 또 하나 붙여. 그래서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그러고 나서, 이 카르복실을 떼어버리죠. 떼어버립니다. 이 카르복실을 떼기 때문에 카본이 하나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IPP가 만들어져요.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가. 그게 또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DMAPP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IPP랑 DMAPP가 뭐다? 그게 바로 아이소프린이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발로네이트에다가 과정은 결국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여요. 뭐 하나 붙였으니까 모노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노니까 따로 쓰지는 않고 메발로네이트 5 포스페이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포스페이트를 또 하나 붙여. 이런 과정들은 정상적인 우리 인비트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체 내에서 엔자임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붙인 거지 얘들은? 생체 내에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가 붙었어. 2개가 붙으면 다이포스페이트가 되고 또는 다이 또는 파이로라고 쓰죠. 그래서 파이로라는 건 2개라는 뜻이에요. 다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다이하고 똑같은. 근데 이제 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파이로포스페이트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메발로네이트에서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이고 2개 붙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HMG 코어에 의해서 메발로네이트로 바뀌고 그 과정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이고 2개 붙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면 아세틸 코엠제가 하나가 있다가 거기 아세틸 코엠제를 하나 또 붙이니까 아세틸 코엠제 됐다가 거기다가 이게 헷가닥 받쳐가지고 아세틸 코엠제 하나를 더 붙였는데 좀 모양이 이상해진 게 HMG 코에이였죠. 그렇죠? 그 HMG 코에이를 그 다음에 이제 코에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OH가 붙으니까 이걸 메발로니 엑시드라고 했고 이 메발로네이트에서부터 어떻게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이고 2개 붙이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스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메발로네이트 파이로포스페이트. 아까 이제 두 개까지 붙였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이 카르복실기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 카르복실기를 떼는 과정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카본이 하나 줄어들죠. 지금까지 6개입니다.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요 위에 맷질이 있으니까, 맷질기가 있으니까 6개인데, 이제는 여기서 요 부분을 떼어버립니다. 그럼 카본이 하나 줄겠죠. 그러면 이 디카르복실리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 카르복실을 제거하려고 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떻게 될까요?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 부분이 또 바뀌어. OH는 니 어디 갔니? 싶은데. OH도 어디론가 가버렸어. 자, 이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희한하다고 그랬죠. 엔자임이 하는 일이야, 생체내에서.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거 뭐였죠? 이게 바로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MEPP랑 IPP는 얼굴 도장 찍어놔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5개로 이루어진 아이소펜테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백본이라고 했죠. 아니, 주춧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메발로네이트가 희한하게도 IPP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메발로네이트 파이로포스페이트가 IPP,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로.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하이드로시기도 없어졌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말은 아이소프렌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응?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아이소프렌 백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아세틸 코엠제에서도 뭐 어떻게 쭉쭉쭉 가다가 메발로네이트까지 왔는데, 거기서 여기 떨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아이소프렌 비스무리한 모양이 생겼어. 응? 아이소모니까. 아이소프렌 비스무리한 모양이 생겼어. 이게 IPP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이소프렌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이소프렌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게 이성질체니까 서로 아이소마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거 바뀌는 거에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 요거는 뭡니까? 이게 다이메틸 아릴 파이로포스페이트잖아. DMAPP. 요 두 개 가지고서 만든다. 그래서 IPP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DMAPP로 아이소마라이즈 시켜놓고, 여기다가 IPP를 하나씩 더 붙여가요. 그러면 10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 또 IPP를 또 붙여. 그럼 15개가 되겠지. 거기다 또 IPP를 또 붙여. 그럼 20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노털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털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트라이털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테트라털핀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보면, 처음에, 아이고, 무슨 공연부를 하고 있어. 저 사람 말은 못 알아듣겠어. 이러시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저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복잡해도, 이거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하다 보면, 그나마라도 눈에 좀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이 바이오센시스 과정을, 스프레드의, 덜펜의 바이오센시스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하나가 또 붙으면 그때는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 가서 하나 더 붙죠. 아세틸 코엔자임이 또 붙게 되면 그때는 조금 모양이 바뀌면서 가운데 가서 3번에 가서 하이드록실과 메칠기가 있는 글루타릭 애시가 된다.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HMG 코에이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 HMG 코에이가 메칠 발레 애시드로 바뀌는 거죠. 다이아드록실. 그래서 그 약자인 메발로닉 애시드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MVA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가 2개짜리고 카본이 여기도 2개고, 2개 붙으니까 4개가 되고, 여기는 6개가 되죠. 여기도 6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스페이트를 붙여가지고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붙이고, 2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카르복실기를 떼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5개가 됩니다. 5개 아이소펜텐. 왜 C5, H8, 아이소프렌은 5개 C5 눌러간다고 그랬잖아요. C가 5개 눌러간다. 그래서 5개짜리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 IPP,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주춧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IPP가 또 아이소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스트럭처럴 아이소머인 DMAPP, 다이메틸아릴 파이로포스페이트로 변한다. 이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 HMG 코에이에서 메발로닉 애시드 가는 게, 요게 작용하는 게 HMG 코에이 리덕타제인데, 요 부분을 블락킹 시킨다. 뭘로? 스타틴이라는 약물로.
이게 뭐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HMG 코에랑 메발론 엑시드의 요 스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털핀에서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도 쭉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뭐 15개, 20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15개 만들고 그 다음에 15개에서 20개 만드는 요 과정에 이제 비스포스페이트라는 약물이 관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비스포스페이트는 이 과정에서 또 뼈를 못 만들게 만들어. 아니, 뼈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뼈를 흡수를 못하게 만들어. 이거 오스테오클레스테라는 세포가 작용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골다공증 요즘에 그냥 무슨 골다공증 정말 하여튼 그 골다공증 약물이라는 게 이거 골을 흡수를 하는 세포에 있는 오스테오클레스테를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요 과정이에요. 요 다음 과정 요 다음 과정서부터는 어떻게 비스포스페이트라는 약물이 작용하는 그게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로가 아니라 이 경로가 쭉 이어져요. 근데 우린 가장 초반부에 이거 5개까지 만드는 과정만 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짜증스럽죠. 짜증스러운데 요거 하나 딱 알고 있으면 그래도 뭐 좀 세상이 조금 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의 과정을 분자식과 같이 그려보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세토아세틸 코엔자임이가 이때는 이제 당연히 카본은 2개가 되겠죠. 또 하나의 아세토아세틸 코엔자임이랑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아세토아세틸 코엔자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탄소수는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착하게만 붙어가면 되는데 HMG 코에이로 되면서 말이죠.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HMG의 약자는 여기 보이다시피 3하이드록시니까 여기 가서 하이드록시기가 있고 3메틸이니까 이쪽에 가서 지금 메틸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글루타레릭시드에서 그 백범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아세틸 코엔자임가 하나, 둘, 3개가 붙게 되니까 카본 탄소 숫자는 6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코엔자임 부위가 이 오랑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오를 같이 갖고서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이드록시기로 바뀌게 되죠. 알코올기로. 이때서부터는 이름도 어떻게 메발로닉 엑시드라고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이하이드록시 메틸, 다이하이드록시에다가 메틸. 그다음에 원래는 발레릭 엑시드였는데 이걸 발로닉으로 이름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이때만 해도 또 카본은 6개를 유지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가서 이제 포스페이트가 붙게 되는데 처음에 한 번 붙게 되면 여기 가서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붙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메발로네이트, 파이로포스페이트, 메발로네이트, 다이포스페이트가 된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포스페이트 하나,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카본 탄소 숫자가 6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카르복시기를 제거하게 되죠. 카르복시기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게 제거하고 나면 여기 OH기랑 같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정말 마법이 걸린 듯하게 아이소펜테닐이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소펜테닐,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2개니까 파이로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아이소펜테닐 부분이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꼭 그 아이소머라이제이션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MAPP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6개였는데 여기 카르복실기가 제거되면서 탄소가 하나 제거됐기 때문에 5개로 됩니다. 결국 아이소프론 구제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아이소프렌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개 했다가 5개로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참 희한하게 카르복실기가 제거되고 여기 하이드록실기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아이소펜테닐 구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같은 이성질체인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남으로써 다이메틸 아릴 파이로포스페이트, 다이메틸, 여기 메틸기가 2개죠. 다이메틸, 그다음에 여기는 아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다이메틸 아릴, DMAPP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이 IPP랑 DMAP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 분자식과 같이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이번에 얼마 전에 다시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다이카르복실엑시드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바이오신세시스에 대한 건 다 끝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털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이카르복실액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옥살릭 액시드였다. 양쪽에 카르복실릭을 달고 있는 거. 그래서 양쪽에 개가 팔을 벌리고, 팔을, 꽃게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 세 개인 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C가 세 개인 경우, 이거는 말로닉 액시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양쪽에 가서 카르복실리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4개인 거, 그래서 양쪽 양팔에 카르복실리기를 달고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 이게 속신액 액시드다. 호박산이다. 호박산, 속신음.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있는 게 이게 바로 양쪽에 있으면, 그리고 카본이 5개이면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른다? 글루타릭 액시드다.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왜 다시 보여드리냐? 한번 이게, 양쪽에 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쪽에 달고 있다고. 이거, 왜 이걸 다시 보여주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양쪽에 달고 있었으니까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이카르복실릭 액시드. 그러면, 양쪽에, 그러니까 모노카르복실릭 액시드도 있었고, 모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다. 그 다음은, 이 집게발을 갖다가 카르복실리를 3개 달고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나? 트리 카르복실릭 액시드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아니, 그래도 희한하잖아. 우리는 보통 카르복실사 하는 그러게 되면 한쪽에만 달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이 양쪽에까지 달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다가 3개로 달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야? 트리 카르복실릭 액시드가? 이게 뭔데? 지금 이런 그림처럼 말이죠. 오, 야, 무섭다. 팔을 갖다가, 집게발에 3개나 달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있느냐? 이게 있죠. 그게 바로 사이트릭 액시드입니다. 그래서 뭐 시트르산.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구연산이에요. 구연산. 점잖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한테도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딱 공격할 때, 구연산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이렇게 살짝 젖히고서, 모르겠는데, 이러시더라. 우리 선배님들한테 장난으로. 이러고, 구연산이야, 그거 무슨 드링크즈에 나오는 거 아니냐? 난 모르겠다. 구연이 뭔데? 구연이 뭔지를 알아야, 구연은 레몬. 레몬을 중국 사람들이 구연이라고 해서 적었대요. 에이구, 내가 미쳐. 아니, 레몬이 어떻게 구연이 되냐. 근데 레몬을 소리 나는데 또 적은 것 같아. 그걸 또 우리가 한자식으로 읽으니까 아마 구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럽을 갖다가 구라파라고 옛날에 그랬잖아. 구라파도, 유로파를 갖다 구라파라고 그러니까. 예? 프랑스도 불란서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베를린을 백림이라고 불렀잖아. 백림. 베를린을 중국식으로 적어놓고 그 한자를 가져다 우리 그러니까 백림이 돼버렸어. 나는 그래서 옛날에 동백림 간첩 사건 있을 때도 무슨 동백나무 숲에서 무슨 간첩을 잡은 그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동백나무 숲에서 뭐 간첩이 막 숨어 있었나 보다. 그래도 이게 동베를린인데. 참 이게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고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시트르산 그래 사이트릭 액시드 그래 구연산 좋아 그래. 근데 구연산이 어떻게 세 개니? 좀 복잡한데 이렇게 세 개입니다. 구연산 그래 보면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하나 COOH 여기 요렇게 하나 COOH 여기도 요렇게 하나 COOH 세 개잖아 세 개. 그러면 트리카르복실릭 액시드. 그렇죠. 트리카르복실릭 액시드. 근데 그런 얘기 왜 하는데? 할 말 다 했다며. 예? 할 말 다 했는데, 트리칼르복실릭 액시드, 이거 뭐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는데, 트리칼르복실릭 액시드.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만합시다. 아직까지 잠깐만. TCA잖아. TCA 사이클. 기억 안 나세요? 왜 시트르산 회로 우리 중고등학생 때 아주 죽도록 외우고 그림도 그렸지만 도무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면 다 까먹고 하여튼
시트르산 회로, 이게 구연산 회로라니까, 시트르산이. 레몬산 회로라고, 레몬산 회로. 레몬산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낫지. 자, 그래서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이라고 불렀고, 그때는 또 무슨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뭐, 트리카르복실 사이클이라고 불렀잖아, 여기. TCA, 분명히 TCA잖아. TCA 사이클. 그래서 뭐, 크랩스 사이클, 이거 만들어내신 분. 이분은 참 대단한 천재 같아요. 크랩스란 분은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탈북을 한 거죠. 그 도망 나온 거죠. 근데 그게 30년대예요. 1930년. 근데 어떻게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냈는지, 이게 발견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참 난 대단해. 지금도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나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갖고 이렇게 일대. 일단 그 여담이고, 그래서 이게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이게 이거라니까, 3개짜리라니까, 3개짜리. 여기 하나, 둘, 3개짜리 팔을 달고 있는 거예요. 카르복실리가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거 보고 돌려보고 해도 도무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복잡한 진리 정말 더 싫어하잖아요. 진짜 참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트레이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글루타레이트, 숙시네이트, 그 다음에 퓨마레이트는 건너뛰도 되고요. 말레이트,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 이거 뭐예요? 아직 감 못 잡으셨어요? 자, 여기 빨간색은 사이트레이트야. 여기 두 개는. 여기도 뭐. 근데 여기 보면 글루타레이트, 글루타릭 엑시드, 숙시네이트, 숙시닉 엑시드, 말레이트, 말루닉 엑시드, 옥살로 아세테이트, 옥살릭 엑시드. 뭐야, 이거. 이건 다 파란색은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고, 요건 3개짜리고, 요건 2개짜리니까. 아까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 정리하면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C가 2개일 때는 옥살릭 애시드다, C가 3개일 때는 뭐 말로익 애시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야, 4개일 때는 숙신익 애시드다, 5개일 때는 글루타릭 애시드. 이거 다 나왔네. 요거 2개일 때, 그 다음에 요거 3개일 때. 이게 숙신이 돼 있으니까 이거 4개일 때 카본이, 이거 글루테릭이 카본이 5개일 때. 이거 5개, 이거는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트레이트니까 요거는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라니까. 맞죠? 그래서 이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 보면 COH가 어떻게? 3개잖아. 분명히 3개죠. 분명히 3개. 그래서 이거는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 어떻게 2개잖아. 그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면 2개가 되죠. 요거 좀 억지스럽지만 여기서도 COH가 2개죠. 그 다음에 퓨마레이트에 가서도 이렇게 비켜서 하면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2개예요. 칼슘이가 2개잖아. 여기도 말레이트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2개가 됩니다. 결국 이쪽 표는 2개고 이쪽 표는 3개다. 결국 이쪽 표는 트라이. 그 다음에 이쪽 표의 파란색은 어떻게?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였다. 3대2였다. 저 복잡한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TCA 사이클은 막 이거 뭐 돌리고 이런 얘기 안 할래. 아하. 자, 지금 보면요. 여기서 아세틸 코엔자가 들어가죠. 이게 주입이 됩니다. 이게 주입이 되면 이거 2개짜리에 만났으니까 이게 주입이 되는 바람에 3개짜리가 됐구나. 그러면서 돌고 하면서 여기서 CO2가 나면서 빠져나가는데 CO2니까 또 C가 줄었죠. 그러니까 카르복실가 하나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 NADH,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FADH, 또 여기 NADH 이러면서 어떻게 전자를 빼가죠. 전자를 빼가서 전자전dak에 돌려서 ATP를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다 충전하고 나니까, 배터리를 갖다 다 방전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다시 원래대로 와서 아세틸 코엔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충전이 된 거야. 충전이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들은 전부 다 NADH, 전자들은 NADH, 뭐 여기 GTP, 뭐 이런 식으로 FADH 되어서 전자전dak을 써서, 여기 니들은 거기 가서 ATP 만들어라고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 방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아세틸 코엔자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충전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전을 하고, 다이카르복실릭이 됐다가,
다시 아세틸코인을 만나서 다시 3개짜리로 트리카르복실엑시드로 충전이 됐다가 다시 또 하나씩 NADH, 뭐 FADH 에서 다시 또 방전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TCA 사이클이라는 게. 응? 나 미치겠다니까. 이거 알고 나서 그냥 내가 이 크랩스라는 분이 너무 미워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가 지금 한갑이 다 됐는데 이제서 이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 양반은 100년 전에 이걸 발견했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해하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트리카르복실엑 자, 한 번 더 트리카르복실엑스가 돼가지고 힘이 에너지가 충전돼 있어. 그래서 전부 다 전자를 얘네들한테 나눠줬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쪼그라들었어. 카본이 나갔으니까 여기. 그래서 다이. 이거 주공간의 다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다 방리돼서 왔는데 다시 아세틸코인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힘이 충전돼서 사이트릭 액시드가 됐어. 3개짜리가. 그 다음에 다시 방전을 해주고 자기는 2개짜리로 돌아오고 다시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방전하고 여기 와서 아세틸코인도 다시 충전하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 쭉 방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충전하고 그 다음에 3개짜리가 돼서 다시 쭉 한 바퀴 돌면서 방전. 이러면서 ATP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ATP를. 참나, 이게 뭐, 깜빡 속아산 것 같아. 응? 사상교육을 좀 받아야 해야지. 세상을 헛살았어. 그래서 이거를 반쪽을 내보면 트라이랑 다이하고요. 어떤 게임이었다. 응? 여기 와서 아세틸코인제 주입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면서 자기의 힘이 빠져서 다이카르복실엑시드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아세틸코인제로 충전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방전하면서 다 전자들은, 수용체한테 주고, 지들은 그 전자 회로가 돌면서 계속 ATP를 증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힘이 쭉 빠진 상태로 돌아왔다가 여기서 또 아세틸코인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아세틸코인제를 받으니까 자기는 트리카르복실엑시드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2가 나가면서 어떻게 자기는 다이카르복실엑시드로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아까 개 팔이 2개 달리고 3개 달리고 한 게 요거를 이해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이게 몇 시쯤 됐을까 해보니까 한 12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다 이런 거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좀 사이코 아닐까요? 지금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얘는 12시 20분이에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